기찻길 옆 공부방이거든요. 진짜로 기차가 지나가고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로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허름하게 짓는데 기차도 지나가고 동네에 남루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게 건축가 되니까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차라고 하는 게 얼핏 보면 건축이 배제해야 될 그렇죠. 소음이고 한데 그걸 끌어안는 그게 더티 리얼리즘이 돼요. 거기가 어땠고 뭐가 보이고 건축이 뭐 메스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환경이 어떻고 내가 어떤 자세를 취했고 소음이 있는데 벽을 하나 세워요. 소음을 막아주는 벽을 세우는데 그 벽이 벽화가 또 되고. 지금 이와 같은 얘기를 해서 왜 건축에다 정신을 빼면 건물이 되고 건물에다가 정신을 입히면 건축이 되는가? 도대체 정신이 뭐길래 이렇게 둘을 나누는가? 아까 뭐 집장사집이라고 우리가 낮춰 말했지만 그런 집들은 뭐가 되려고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이미 지어진 그런 집장사들의 집들이 좋은 배경이 돼서 뭐 상수 합정 뭐 이런 데 홍대에 보면 다 그런 기존의 집장사 집들을 레노베이트해서 더 좋은 어떤 결과물로 재탄생시킨다든지 사실 뭐 뉴욕이나 유럽에 있는 것도 옛날 건물을 고쳐서 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꼭 뭐 건물만이 아니더라도 서촌 같은 데 지나가다가 제가 공간서가에서 나온 책에 중간에다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쭉 쪼개지고 뭐 이렇게 칸옥이 있었는데 한 1년 후에 가보니까 그게 바뀌었더라고. 그 가각이 딱 잘려가지고 커피숍으로 변했는데 왜 가각에 관심 가졌냐면 쭉 도로가 나니까 도로 때문에 잘렸죠. 그다음에 이쪽 골목 있으니까 잘렸죠. 그래서 삼각형이 잘렸어. 그러니까 그 잘린 그 가각은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개입돼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보면 그것이 역사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고 그런 세세한 곳에 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섬세한 부분에 있는 여러 건축의 사회성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치환해서 보면 그거는 아키텍처이긴 하지만 빌딩이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물질 속에 있는 뭔가 가치를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하강해서 들여다 볼 때 오히려 사회에 대해서 할 일이 훨씬 많아지고 업계가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세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시고를 낮춰서 더티 리얼리즘이라고 뭐 그거 하나만 그에 유에 대한 생각들은 많아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아우르는 것들을 나는 오히려 젊으신 분들, 학생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난 굉장히 사회적인 힘을 아틀리에 바우와우 그 메이드 인 도쿄 그분과 OMA 뉴욕 OMA 지부의 그 헤더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 쇼헤이 시게마츠라는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존중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쇼헤이가 하는 말이 그 일본 건축가들이 그런 일상적이고 굉장히 사소한 그런 것들에 당신 때문에 집착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일본 건축가들이 하는 게 단독 주택 그거밖에 없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우리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크게 만져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정말 하이엔드, 그러니까 정말 건축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맞아.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보면서 되게 다양하다.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그쪽도 훌륭히 작업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 정말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되게 건강한 어떤 건축계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고 싶은데. 그건 녹화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일본인들은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개인적인 성향이 좀 저희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좀 더 개인적이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이제 성향이 좀 더 이렇게 공적인거나 하이엔드급을 많이 원하는 어떤 성격을 다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제 일반화시키기는 좀 그렇지만. 좀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은 무시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무시한 거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무시해요? 저는 주의가 그거예요. 예를 들면 육군이 있다. 그러면 포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뭐 부대들이 많잖아요. 다 그 부대가 알아서 자기 몫을 하는 거예요. 보병이 사람 수가 많다 그래서 야, 니들 하는 거는 그건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나는 그 여기 있는 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다. 각자 여기에서 자기 거를 풀어나가는 사람도 여기에 계신 분이 귀담아 듣고 아 나는 그건 안 하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고 풀어나가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해서 존중해주고 그 일을 넓혀달라는 거지 뭐 비방을 하거나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시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 교수님 얘기한 대로 하이엔드의 건축이 있고 두 개는 뭐 서로 성질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다 공존하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아까도 전제로 했던 건 이쪽이 훨씬 강하다. 우리나라의 변하지가 국민성이 아닌가요? 국민성. 뭐 입심양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두 분은 어떠세요? 두 분은 저 중간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 하이엔드급을 지향하시면서 중간급을 하시나요? 전 다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것도 하지만 유럽에 그냥 길 지나가다가 이게 치퍼필드 거였어라는 건물들도 하시거든요. 거기선 집장사로. 네, 그러니까 집장사 건물에 물론 시공비는 아니지만 그 당신의 건축은 좋은 배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연과 같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갈 수 있지만 한번 보고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그런 건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큰 회사나 아니면 큰 회사가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관공서 쪽에서 그런 거를 이제 건축가를 끌어들여서 가지고 사실 해야 하는 게 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큰 회사는 또 큰 회사에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작은 프로젝트를 또 주식 있게 이렇게 할지 못하는 또 그런 현실도 있고. 그렇죠. 그 어떤 큰 집단이 저 가운데 있는 저기 부분에 집중하세요. 그건 못해. 왜냐하면 다 조직이 목표가 다른데. 요즘 자꾸 큰 회사들이 저 중간을 넘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아틀리에로서 아니 난 저 얘기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저기 있는 건 네. 저쪽은 평수가 크고 가운데는 규모가 그 얘기는 규모가 아닌데, 작은 거로 쓰려다 할 때 쓰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B 쪽에 아파트가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 B 있겠네요. 쪽에 저는 그 인식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야 방법론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하면 다른 분들도 그걸 해서 서로 연대감도 있고 하면서 그런 부류의 일을 잘하는 부분이 이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건축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그런 류의 하는 분들만 저쪽에 한번 쫙 있고 또 뭐 전통 갖고 하는 분 쫙 있고 기술로 하는 분 있고 뭐 하이엔드 하시는 분 있고 이게 골고루 있고 해야 되는데 이쪽에 지향하는 분은 많은데 이쪽에 성공을 거둔 게 없으니 그런 분야의 사회가 요구하는 거에 대하여 우리 건축계는 이러이러한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생겨야 되고 교수들도 건축가에게만 뭐 할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 주택을 짓는다 할 때 주택을 가지고 경제적인 조건이나 지역의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 빌딩 타입을 만드는 게 좋을까 하는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제안을 좀 하든지 아니면 모티브가 되는 말이라도 이렇게 뭘 하게 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연구하신 건축 교수가 계시다면 그런 작업을 하는 건축가들에게 큰 힘도 되고 서로 이게 뭔가 응원군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의 논점이 생기고 나는 그래프 곡선 보면 그냥 제 생각에는 가운데 있는 게 많은 것처럼 그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가 보기에는 건강한 건축 집단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아까 이유른 건축가에 대해서 나름으로 되게 좋은 관계를 갖고 계셨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거 잡지에 나온 걸 읽었었어요. 되게 따뜻하게 읽었었는데 오늘 이야기했던 거를 좀 이렇게 종합하려면은 그거를 좀 잡지에 나온 그 글을 읽어보면 되게 좋아요. 이유른 건축가 말한 게 제목도 무슨 제가 아니잖아요. 기찻길 옆 공부방이거든요. 진짜로 기차가 지나가고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로 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허름하게 짓는데 그게 허름하다 뭐 예산이 적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 컨텍스트 읽어낸 게 달라요. 그러니까 건축이 확대되는 거죠. 거기에 있는 게 다 컨텍스트인 거예요. 그 사람은 기차도 지나가고 동네에 남루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게 건축가 되니까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차라고 하는 게 얼핏 보면 건축이 배제해야 될 때 소음이고 한데 그걸 끌어안는 그게 더티 리얼리즘이라니까. 글이 달라요. 거기 그분이 그 설계 설명처럼 잡지에 한 글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거기가 어땠고 뭐가 보이고 건축이 뭐 메스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환경이 어떻고 내가 어떤 자세를 취했고 소음이 있는데 벽을 하나 세워요. 소음을 막아주는 벽을 세우는데 그 벽이 벽화가 또 되고 되게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암스테르담에 있는 임시 자전거 보관소인데 이미 오래됐는데 아까 그 펩스너 얘기를 보면 자전거 보관소니까 건물이죠. 이 뻘건 거. 근데 이게 핫플레이스라는데 이게 임시 보관소였는데 이게 길하고 운하하고 뭔가 흐름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길이 흐름이 건물이 되고 싶다. 저렇게 별거 아닌 건물이라도 도시 속에서 활기를 일으키면 얼마든지 사랑을 받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난 저런 건축물 하는 젊은 건축가들 나오면 막 응원해주고 싶어. 주변에 있는 많은 일상적인 건물을 좀 보듬고 범위를 넓히면 난 그게 사회를 만드는 건축가들의 모습이라 생각 들어요. 아까 그 볼라드 얘기했을 때 되게 공감 갔던 게 우리나라 볼라드가 그렇게 참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볼라드까지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전주에 가보면은 전화기 부스 박스에 한옥이 씌워져 있어요, 다. 제가 전주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약간은 B급일 수 있고 키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재밌어요. 예. 왜 쟤는 한옥을 썼을까? 저는 전주시청이 있다고. 그쵸, 엄청나죠. 남대문. 전주시청을 욕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전주가 그런 한옥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구성하는 것 자체를 저는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가들 중에 그걸 포스트 모던 건축이라 그럴 하면서 수도 있죠. 굉장히 폄하를 많이 한다고. 네네. 교수님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한국성 이거를 하면서 그 단계를 우리가 못 거쳤어요. 맞아요. 실험을 형태화시키는,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를 풍성하게, 그러니까 뭐 콘크리트 한옥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전주에 보면 그런 거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B급, 만약에 좀 그러니까 수준 낮은 건축. 근데 수준 낮은 건축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마당, 뭐 비움, 공간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태적인 것도 같이 따라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이성관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걸 실험할 수 있는 계기를 놓쳤다. 그 완전 정신적인 것, 비움, 어떤 추상적인 가치 이거를 우선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적인 제스처에 대해서 굉장히 편마했고 그런 건축가들을 굉장히 이제 비난을 했죠. 그 당시에도 약간 그것도 교수님 약간 A, B의 논리에서 우리가 한국성을 놓친 거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유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아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형태적으로도 실험을 하면서 현대에 맞는 기능과 이런 걸 부여해서 왔는데 우리나라는 뭐 독립기념관, 전주시청 이런 것들 뜻이요. 그게 이제 근데 저 말씀에 할 말이 좀 많은데 어떡하지? 예. 갑자기 많은 말이 생겨요. 아니 아까 그 키워드가 타이폴로지란 말이에요. 타이폴로지는 일상적인 건물, 아까 B급 뭐 이런 것 등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